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자, 시장에 눈이 쏠려있던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3차 양적 완화는 종료가 됐고요. 이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초저금리를 지속하겠다라는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시장은 참으로 방향성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연속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삼성전자의 강세를 제외한다면 대부분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에 관한 결과물이 나온 상황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새롭게 잡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투맨쇼 함께 하시면서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는 역시나 시장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흘러갔습니다. 시장에는 제한적이었다라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어떤 분들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목표 계좌의 수익을 초단기에 달성해주시는 분이시죠. 최영동 멘토님 자리하셨고요. 이어서 시장 속 숨은 종목을 발굴해주시는 분입니다. 나이센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오늘은 최영동 멘토님과 나이센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역시나 시장 상황 분석부터 해봐야 할 텐데요. 자, 먼저 최영동 멘토님. 예. 제가 계속해서 이 FOMC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는 생각보다는 제한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어요. 예,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9월 초순부터 시작된 2000포인트에서부터 195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FOMC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로서 일단 시장에서 최근에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제 간밤에 있었던 FOMC에 대한 결정은 다소 시장과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들이지 않나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예상했었던 뭐 양적 완화에 대한 흐름들은 종료가 됐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리고 기대했었던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 부분 비둘기파적인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매파 쪽으로 조금 더 성향 자체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 자체도 그렇게 큰 변화 흐름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적 현황들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인들 마이너스 227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마찬가지로 152억의 매도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325 계약에 일정 수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다소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 달러 강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적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방향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에서 경기 민감주들로 들어가십시오, 매수하십시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아직까지는 조금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센터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아보셨을까요, 오늘? 네, 뭐 최영도 멘토님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같은 뭐 직종에 있다 보면 다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우선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른 면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종합지수를 좀 보실 텐데요. 예, 코스피 종합지수 오늘 2.24%밖에 빠지진 않았어요. 2.24% 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게 뭐냐면은 코스피 100지수, 코스피 200지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 200지수는 100지수, 200지수는 오히려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주 쪽,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 외 시가총액 다른 종목들도 빠지긴 했는데 오늘 지수를 좀 그나마 하락에서 방어한 건 삼성전자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다른 면을 봤을 때 코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오늘 낙폭이 좀 컸습니다. 0.57% 상대적으로 많이 컸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가 오늘 크게 좀 상승을 했었는데 4.5%, 예, 뭐 일반적으로 코스닥 종목들 상승하는 것처럼 이틀 동안 급등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갔죠.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21선 돌파 이후에 61선까지 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앞으로의 이 120만 원의 61선에 대한 저항은 아직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박스권의 흐름은 좀 보이지 않을까. 61선 돌파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올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실 텐데 LG 이노텍이 오늘 하한가까지 갔다 왔어요. LG 이노텍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샤오미나 뭐 이런 그 핸드폰 부품 관련해서 애플 쪽이나 핸드폰 부품 관련해서 굉장히 좀 상승이 좀 컸었던 종목인데 이때 당시에 개인들이 엄청 많이 좀 매수가 좀 들어갔었어요. 이때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은 수익을 좀 가져줬던 종목인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 하락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LED 관련 부분에서 매출이 좀 좋지 않은 면에서 시장에 좀 실망감을 가져다 준 이 실적 때문에 오늘 좀 하한가까지 갔는데 낙폭 과대로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 외에 또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12.50% 정도 하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 조선주들이 실적이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실적 때문에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한 6%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만 해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또 굉장히 또 많이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또 신용이나 또 미수 같은 또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하루하루 지금 어떻게 시장이 변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감한 베팅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차라리 추세가 살아있는, 하락을 하더라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뭐 호텔 신라라든지 아니면 내수 관련주 쪽, 뭐 최근에 뭐 한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내수 관련 쪽으로 세타를 잡아보셔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 잠시 좀 접어두시고 차라리 추세가 살아있는 내수주 쪽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보시는 게 그나마 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IT에서도 LG이노텍, 삼성전자는 오늘 확정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주가 희비가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자,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은요. 네. 직전에 아마 지난주에 현대차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네.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일단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대기업 쪽에서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효 배당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다 화두를 던져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현대차가 4%, 5%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을 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개선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외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현재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에 대한 전혀 좀 언급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단순하게 배당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가격적인 메리트, 배당만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3분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향후 벌어지고 있는 노트4라든지 그렇게 갤럭시 S5라든지 기타 이제 그동안의 세에 조금 짓눌렸던 휴대폰 판매 대수를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4분기에는 IT 성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여타 LG전자라든지 LG노텍, LG디스플레이까지 어떻게 끌어올리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께서는요, 아무래도 연말 다가오면서 미국 연말 소비 증가와 관련된 부분들, 국내 IT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산타 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IT뿐만 아니라 의류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크게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고받지는 않는데, 미국에서는 이 소비 시즌이 거의 이 12월에 소비되는 게 1년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시즌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12월에는 이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분기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라면은 여기서는 이제 바닥은 실적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분기가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상치라는 게 있죠. 예상치에 또 기대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또 좋은 제품이 나오느냐, 어떤 제품이 나왔느냐, 이런 게 또 가장 중요할 텐데,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이제 좋은 제품이 나오면 당연히 좋은 제품을 쓰게 돼 있지만, 이제 애플이라든지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치고 올라오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또 극복을 해야 될지,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 외에 이제 LG도 G3라든지 예전에 나왔었던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제품이 나오면서 매출에 좀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으로서는 좀 기업에서 좀 좋은 제품이 나와서 빨리 좀 이런 위기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방법이 되고, 당연히 12월은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는 이제 기업 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주 입장으로서는,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상황 분석과 함께 전략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인데요. 이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초저금리 이어가겠다라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슈 주제권에서 화면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미국의 금리 인상 논쟁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새벽에 발표된 FOMC 회의 결과를 반영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이틀간 회의 일정을 끝내고 양적 완화 종료와 함께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긴축 성향적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른바 출구 전략이 언제쯤 시작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10월 FOMC 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를 준 만큼 금리 인상 시점은 오는 12월 있을 FOMC 회의에서 보다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미국의 금리 인상 논쟁. 오는 12월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그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굵직한 이벤트에 관련된 결과가 나온 만큼 새로운 투자 전략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슈 주제 선정을 해봤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의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영덕 멘토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양적 완화 종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미칠 만한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되면 현재 요번에 보여줬던 10월 달에 우리나라 금통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리 인하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은 전반적인 세계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 쪽이라든지 국내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하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산업 내 성격들이 상당히 많이 변할 수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환율 자체는 약세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금리 인상시키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를 좀 시켜버립니다. 그렇다고 되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충격 자체는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내수주 자체도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달러 원화 강세로 인해서 원재재 가격에 대한 하락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익으로 좀 돌아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국내 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섹터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들에 있어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 네. 부분들이 국내 자금 내에서, 그러니까 국내에 머물러 있던 잔존해 있는 달러 자체가 만약에 본국으로 송금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의 충격 여파는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일단은 좀 두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부분들이고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맞닥뜨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은 조기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시장은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방향성이 확연하게 다른데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내 이점을 좀 살려보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 경기 자체, 업황 사이클에 대한 움직임들이 우상향이 진행이 됐을 때 효과가 상당히 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미국 쪽에 대한 경기 지표들만 우상향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유럽 쪽에 대한 포지션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상당 부분 하방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거든요. 경기 둔화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국제 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다고 되면 그러한 부분들, 각국 정책들에 의해서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선순환될 수 있는 사이클이 진행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파급력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나이선토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우선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12월에 FOMC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먼저 FOMC 회의 전에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었냐면은 그때 유럽장이 좀 많이 빠졌을 때 4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FOMC 금리 인하 전에 양적 완화가 종료됐을 때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양적 완화가 종료됐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요동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네. 예상했던 결과였다라고 하면서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FOMC 이제 12월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나왔을 때, 매파적 발언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또 만약에 시장이 또 크게 하락을 했었으면은 12월 달에는 또 상당 기간 동안 또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또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발표가 될 텐데, 뭐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MI 지수라든지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이제는 이벤트가 하나 끝났습니다.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하루 정도는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물론 다른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 전날까지 FOMC 이 회의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의 시장은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을 갔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한 1950선 정도는 지켜주면서 당분간 12월까지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미국 증시가요, 양적 완화 발표한 이후에 상승 랠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와 관련된 인상 이야기가 나온다면 미국 증시의 랠리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다우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시장의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금리 인상을 시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나서는 오히려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금리 인하에 인해서 금리 인상 소식으로 인해서 불확실이 제거됐다고 하게 되면 네. 사실은 본격적인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는 금리 인상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연준에 대한 10월 달에 대한 FOMC 연준의 그 성향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좀 네. 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12월 달에 과연 확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내년 초라든지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완연한 미국 경제의 회복이라고 판단 내리면서 조금 시장에 참가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조금 더 강한 배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 국내 증시에 대한 국내 산업에 대한 흐름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12월 FOMC 회의까지는 아직 좀 많은 시간이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 위주로 좀 흐름을 짚어봐야 하는 걸까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마감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4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는 긍정적인 패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 순매수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 흐름들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이어지는 산업 사이클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이제 성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갖고 증시를 대응해 봐야 할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받아가는 배당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나라부터 예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데 비중 높은 종목일수록 배당을 좀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도 안 하면서 저희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억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들은 배당을 중요시 여기게 돼 있습니다. 배당 관련주로 베팅에 들어가신다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 창구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거는 우선 자사주 매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 매출이 확실하게 증가되는 기업, 유보율이 많은 기업, 이런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그나마 이 위험성 있는 시장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봤었을 때는 내소주 세타라든지 이런 쪽이 아마 배당이 좀 더 잘 주는 기업이고 특히 은행주, 금융주 쪽이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인데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주 위주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그나마 좀 공격적이진 않지만 방어적이면서도 시장 수익률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배당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갖자라고 하셨는데 은행과 금융주, 통신도 있을 텐데요. 그 섹터들 중에서도 한두 종목 정도 꼽아주신다면 혹시 꼽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적인 면도 괜찮고 하지만 이제 시세 차익이라는 점에서는 좀 개인들이 못 견뎌하십니다. 이게 좀 변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수 관련주 중에서 음식료주, 이런 쪽이 좀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의류 관련주들 괜찮긴 했지만 배당이 좀 적다라는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차라리 식품료주들 쪽으로 예전에 좀 배당을 좀 잘 줬던 이런 기업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최영동 멘토님한테도 대응 전략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저희가 어떤 투자 전략 갖고 좀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저 역시도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동감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 가장 좀 안전한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좀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내수주를 조금 바라보자라는 시각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이슈에 관련된 내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 배틀의 주제는요, 이 미 금리 인상 및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코스피 지수의 발목을 잡을 것이냐라는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최영동 멘토님께서는 아직은 떨어지는 칼날이라 단기 실적 모멘텀 우려를 말씀하셨고요. 이 실적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 이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들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나이센터 전문가님께서는 당분간 지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내수주 쪽 접근을 좀 해보자 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의 포트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세운메디칼이 수급 변화로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장 시초가에 14.1% 높은 수익률 기록하며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유진테크 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나이센터 전문가님 포트 확인합니다. 농어바이오 한 종목 갖고 계신데요. 현재 포트에 2% 정도 손실 보시는 모습 갖고 있습니다. 의견은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오늘은 공동순위가 나왔네요. 정재훈 멘토의 한전산업과 이건욱 멘토의 신원이 18.9%의 수익률로 공동 2위 기록하고 있고요. 3위에는 포커나인 전문가의 유비벨록스가 17.2%, 4위에는 최명성 전문가의 대성상투가 16.3%로 상위권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역시나 오늘도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당당하게 1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94.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1위는 어제 이어 오늘도 조민규 멘토가 100% 넘는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8.3%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이건욱 멘토가 42.2%로 2위 탈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3위에는 나이센터 전문가님이 22.9%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해 계시네요. 과연 내일장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이 있을까요? 내일장도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시면서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트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AS 하는 시간 가져봐야 할 텐데요. 자, 먼저 최영동 멘토님. 예. 자, 어떤 종목이, 세운 메디칼 종목이 오늘자 매도를 하셨고 한 14% 정도 수익 보셨습니다. 이 종목부터 AS 해보죠. 예, 일단은 뭐 세운 메디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자 마이너스 2.07%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이제 밑꼬리가 좀 달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코스피 증시가 다소 삼성전자로 인해서 주가의 왜곡 현상이 좀 나왔던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좀 약세 흐름들,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밑꼬리가 달리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라고 되면은 시장이 만약에 코스피 증시 쪽이 하방으로 좀 흘렀을 때 이런 종목군들 다시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진입하는 흐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8,000원대 초반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4% 수익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진테크 한 종목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 이 종목은 AS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IT에 이제 계절이 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 그렇다라고 되면 이제 휴대폰 쪽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의문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또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되면은 그 중에서 탑픽이 될 수 있는 게 반도체 쪽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평택이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진테크 자체는 반도체주로서의 탑픽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0.29% 상승 흐름 나와줬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투자자별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외국인들 15,000원대 후반서부터는 꾸준하게 좀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코스닥 증시 쪽에서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은 지금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매수가, 그와 더불어서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 한번 끈질기게 한번 보유로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이선터 전문가님과도 AS 전략 살펴봐야 할 텐데요. 휴비츠가 역시나 14% 정도인가요? 네. 수익 챙기고 매도하셨어요. 이 종목부터 AS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예, 우선 뭐 휴비츠 마찬가지로 최영동 멘토님하고 세운메디칼 같은 의료기기 장비주였는데 같이 또 수익을 실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랑 되게 좀 잘 맞으시는 네. 멘토님이신데 어쨌든 휴비츠가 제가 목표가를 18,000원에 제시를 했는데 장중에 이제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추세는 계속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차트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아랫꼬리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목표 수익은 좀 짧게 잡아드린 이유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 빨리 챙겨주는 게 좋다. 예전에도 이제 중앙배신도 마찬가지지만 더 잘 가긴 했지만 수익은 어느 정도 났을 때 챙겨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목표 수익가가 오면은 우선 청산을 하시고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또 잡으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의료기기 장비주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익 더 나실 분들은 이제 좀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비중은 수익이 날 때는 비중을 줄여주시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농호바이오 또 보실 텐데요. 농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는 뭐 0.19% 시장에는 별 이렇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기 민감주라고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 종자 관련주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지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회사를 잘 모르실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좀 안 좋고 힘들 때는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우상향의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물량도 적고 매수하는 매수하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려도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추세도 살아있고 4분기 매출이 괜찮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유하신다면 제가 드리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때까지 계속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이 세워주신 AS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 합이 굉장히 잘 맞으시죠? 비슷한 쪽 종목 잘 갖고 오시는데 오늘은 어떤 섹터의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최영동 멘토님께서는 오늘 한국전력 갖고 오셨네요.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 변동성에 따른 매수주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나이선터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하이트 진로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수주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요. 배당 지급 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은 오늘이 사뭇 다른 종목을 좀 갖고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요. 최영동 멘토님부터 갖고 오신 한국전력 추천 포인트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한국전력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굳이 이 시간에 이 종목을 왜 가져왔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이제 시황 얘기를 저희가 상당히 조금 심도 있게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에 반하는 종목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한국전력 가져왔고요.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경기 민감주 3분기 실적이 나온 기업도 있고요.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경기 민감주들, 특히 이제 뭐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조선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대형 IT주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뢰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찬바람이 불면은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핫하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던 배당과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배당 성격이 부각이 되면서 내주 성격에 대한 움직임들, 시장 변동성에 피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10조 원의 뭔가 재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죠. 네. 삼성동 부지를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배당 여력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유연탄이라든지 석유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가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고 되면은 한국전력이 전기를 생산을 해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연탄을 수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석유 자체들도 수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해내야 되는 상황일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락은
기본적으로 재무 쪽에 대한 움직임들로 긍정적인 포인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서울경제에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좀 해드리는데 뭐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의 반등 흐름들, 이러한 지점들과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개인, 외국인, 기관, 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여러 가지 조금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지만 투신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차후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는 우호적인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하이트 진로 갖고 오셨어요, 오늘. 네. 하이트 진로 하면은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다들 술 한잔씩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하겠지만 제가 좀 다른 좀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네. 우선 그 회사 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우선 하이트 진로 하면은 뭘 파는지 무슨 제품을 파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뭐 이슬만 먹고 사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소주는 참이슬이 있고 그리고 맥주로서는 하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맥주를 팔고 있는데 최근에 그 경쟁업체 네. 롯데 주류에 좀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그걸 좀 반사이익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좀 새로 나온 뉴 하이트가 좀 시중에서 좀 반응이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3분기부터 이제 맥주 판매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트에서 파이는 제가 좀 그림을 준비했는데 좀 보시면요. 네. 최근에 이제 월가 맥주 소비를 보시는데 다른 맥주에 비해서 이제 하이트 진로 쪽에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좀 그림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소주 내수량 증가 추세가 좀 나와 있는데 경기가 좀 안 좋을수록 이 소주의 판매량이 좀 늡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수록 이 비싼 위스키나 이런 양주보다는 이 소주의 판매량이 늘 수밖에 없고요. 그 연말이 다가올수록 좀 매출은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는 모임도 많기 때문에 이런 주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주주에 대한 좀 배려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배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주를 좀 8월 달에 매도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좀 했어요. 그동안 좀 원래 좀 한 4% 정도의 그 배당을 주는 회사였는데 연말에도 이 확실하게 배당을 주기 위해서 우선주에 좀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배당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4분기 들어서부터 실적도 어느 정도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추천주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이따 좀 매도가 드릴 때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덕 멘토님께서는 혹시 소주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하이트 진로요? 네. 참 이게 저희 나이스헌터님하고 저하고 좀 아마 저희 시간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이 비슷해요. 성향들이 좀 비슷한 거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방향성 자체도 거의 좀 한결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저희 서울경제를 통해서 한번 지난주에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라 사실 약점 찾기가 제 새끼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은데요. 다만 이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도 이제 매수가를 좀 알려주실 텐데 과연 어떠한 매수가 정도에서 대응을 하실지 여부도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투자자별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개인들 상당히 조금 많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주가 탄력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인들 투신 쪽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가담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에서도 사실은 좀 틈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서서도 이제 롯데주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경쟁 구도가 상당히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게 되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확신해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원가적인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독한 소주를 안 먹습니다. 순한 소주를 먹기 때문에 이 주정에 대한 소비가 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알코올에다 이제 희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적은 알코올로 어느 정도 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뭐 아무래도 이제 소비를 할 때는 이제 독한 소주는 뭐 먹으면 좀 힘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이 워낙 좀 약한 소주를 찾다 보니까 약한 소주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금 배당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트 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제 생각과 부합하는 면이 있어서 오늘 추천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매수가 매도가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올해 7월 달까지 정말 바닥을 몇 번 다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 저점을 다지면서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거래량을 한번 크게 동반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이후에도 주가가 전혀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누군가가 받아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선은 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도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위에 올라오고 전환선 기준선 이 모든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매수가 매도가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게 크게 상승을 좀 기대하고 갖고 온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단기 추세로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매수가는 26,500원 정도로 오늘 현재가에서 한 50원 정도 빠진 가격이고요. 목표 주가를 2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최 한 10% 정도 되는 가격인데 길게 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대응 쪽 특히 이제 배당 성향을 가진 단기적인 목표가를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가도 24,000원으로 좀 짧게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크게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좀 손실을 크게 보시는 것보다는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싶어지면은 그냥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크게 상승을 안 하고 한 4, 5% 정도 상승하면서 계속 연말까지 끌고 간다면 그냥 배당을 노리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찬바람과 함께 소주의 계절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류주의 성수기가 확실한데요. 그렇다면 무학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롯데 쪽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하이트 진로를 갖고 오신 특별한 뭐 매력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1위 업체라는 거죠. 1위 업체고 우선 무학도 예전에 제가 시즌 1 때는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롯데 주류에 이어서 3등 업체기도 한데 우선 수도권 진출을 아직은 뭐 진행하지 않은 상태고 뭐 롯데 주류 같은 경우에는 좀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트 진로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꾸준하다는 게 장점이죠. 매출이 꾸준하다. 그렇다면 제가 실적 부분도 좀 같이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실적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우선 차트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네. 예상 실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전반적으로 1분기와 2분기 실적은 좀 어땠나요? 1분기,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3분기까지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네. 4분기부터 지금 보시면은 1분기 매출액이 4,092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 때 4,900억. 근데 3분기 때는 좀 매출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야. 실적이 이제 턴 어라운드 될 부분이고요. 4분기 때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이건 예상 실적이긴 한데, 앞으로는 3분기 이후부터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전력 이야기를 또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혹시나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 없으세요? 우선은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죠. 그죠. 꼭 필요한 기업이긴 한데 좀 약간 그 매출이 그러니까 소비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안 좋은 기업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전기료 인상 부분 때문에 계속 매출이 그러니까 전기 소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손실을 보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당장의 전기 소비가 늘어나진 않는데 이제 12월이 될수록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블랙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혹시 우려되지 않나.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 전력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매출이 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게 한국전력인데 그런 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없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작년 여름 같은 경우 이제 블랙아웃
이슈로 인해서 뭐 민자 발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상당히 좀 핫했었던 그런 이제 계절을 띠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올여름 상당히 좀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 과연 이제 올 겨울에 이제 한파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한파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그와 더불어서 또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작년에 블랙아웃 나왔을 때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해가지고 뭐 제동이 가동이 안 되고 이런 이슈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같은 경우는 원자력과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가동이 안 되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구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원활하게 전력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대로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국가스공사 또 지역난방공사 이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예.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 중에서도 한국전력을 갖고 오신 뚜렷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앞서서도 이제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배당과 관련해가지고 첫 네.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재무적인 부분들이 개선세가 빠르지는 못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지거든요. 그렇더라도 최근에 유효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부지에 대한 10조 원 이러한 부분들이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14년도, 15년도 배당 수익률이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만약에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업황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앞서서 이제 나이스헌터님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으로 상당 부분 많은 차익들을 진행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외국인들의 좀 타겟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의 배당 수익률은 한 2.5% 정도였는데 최근 네. 들어서는 10조 정도의 유효 수입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분 매각이 아니죠. 이제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네, 매각했죠. 한 4%까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전략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예. 매수가와 뭐 또 매도가도 함께 살펴주시죠. 예,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직전 고점이 일단 역사적인 신고가가 51,900원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최근에 5만 원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세적인 종목군들을 상당히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이후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4만 원대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어떤 식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냐면 어떻습니까? 지금 1, 2, 3에 대한 바닥들이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추세 하단에 대한 움직임들 차분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내일 시가 부근 46,000원대에서는 진입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어느 누구도 확신적인, 그러니까 확변을 드릴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직전 목표가에서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 대한 스탠스가 이 종목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움직임들이 확연하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 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매수가는 46,000원. 그와 더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세적인 움직임들 하단 자체를 벗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에 대한 패턴 자체가 깨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 제시해드리면서 한국전력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의 공통된 부분, 뭐 배당 쪽도 있고요, 내수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인 시황과 시장 상황 다 총망라해서 네 종목이 한국전력보다 이거 하나는 정말 강점이다. 어떤 것들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자주 먹는 그 맥주가 있습니다. 그게 하이트진로라서 네. 우선 쉽게 저는 한국전력도 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제가 하이트진로를 가지고 나온 거는 저희가 생활 속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재무 내용은 뭐 리포트를 찾아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뭐 편의점이나 뭐 마트 가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 내가 자주 애용하는 제품이 이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눈으로 직접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배당까지 줄 수 있는 기업.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한 배당이 한 4%에서 5% 정도 주고 매년 4에서 5% 주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까지,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도 배당까지 보면서 배당 수익에다가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꽉 먹고 알 먹고 종목이라고 제가 좀 강력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전력은 어떤 강점 딱 한 가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자,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보시게 되면은 뭐 수업 써서 못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예, 뭐 수업 써서 못 사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국내 유일의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알코올에 빠지시기보다는 오히려 의식주에 좀 집중하는 그런 이제 투자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이야기 확 들어오는데요. 과연 두 분 다음 주 수익률 흐름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의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동 멘토님은 오늘 한국전력 갖고 오셨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따른 내수주 성격 부각되고 있고요. 연료비 절감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는 46,000원, 목표가는 5만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나이센터 전문가님 종목 오늘 하이트 진로 갖고 오셨습니다. 소주 판매 호조, 판매가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배당 관련해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죠.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6,500원,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투매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내일이면 벌써 10월의 마지막 시장이네요. 금요일 거래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